안녕하세요. 기억의 숲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숲속의 어미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새는 자신의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다 나릅니다. 하지만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순간 어미새는 매정할 정도로 차갑게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게 새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자식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입에 벌레를 넣어주려 애씁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자식놈 기 안 죽겠지. 전셋값이라도 보태줘야 부모 노릇하는 거지 하며 내 노후 자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탈팔 털어 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아프고 잔인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덮어준 그 사랑이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의 날개를 꺾고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왜 자식과 부모 모두를 망치는 가장 큰 불효가 되는지 그 심리학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죠.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매번 돈으로 해결해 줄 때 자식의 뇌에는 아주 위험한 회로가 생깁니다. 내가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힘들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안일함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자생력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삶의 풍파를 직접 맞게 두어야 합니다. 바람을 맞아야 나무 뿌리가 깊게 박히듯 결핍을 겪어봐야 돈의 귀함과 삶의 엄중함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구멍을 다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정신적인 어린아이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자식이 세상의 비바람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덤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다 퍼준 결과가 자식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요? 전 세계 부를 거머쥔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기보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유태인 속담에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바로 물극필반입니다. 사물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뜻이죠. 부모의 사랑이 과하여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원망과 불행이라는 정반대의 결과, 반전을 낳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중용을 권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 말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플 때 밥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그 밥을 제 손으로 떠먹게 하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대신 밥을 떠먹여주는 순간 당신은 주역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른 대가는 혹독합니다. 부모는 빈털터리가 되어 외면당하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품격은 상당 부분 경제적 자립에서 나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에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용돈을 타 쓰는 처지가 되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존경의 대상에서 부양의 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식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가게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부모를 향한 마음이 야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품위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절대 지갑을 먼저 열어주지 마세요. 부모가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보루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아한 거절을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손주의 교육비를 보태달라고 할 때, 가슴은 아프겠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얘야, 이건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산이란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삶도 소중해.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효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당신을 위해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당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우리 인생의 꽃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피었다지기 마련이고 열매는 떨어져 제 땅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자식을 향해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조금만 펴보세요. 그 빈손에 당신의 평화와 자유를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이 홀로 당당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빛나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빈틈없는 노후와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기억의 숲 레코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숲은 참 평온합니다. 편안하고 감사한 밤 되십시오.